로드를 처음 타시는 분들 중에 이 펑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그 펑크 패치를 갖고 다니면서 이 라이딩 내내 이 펑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펑크 패치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라이딩 하다가 막 기름 묻히면서 이렇게 작업한다는 게. 그래서 애초에 펑크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건데, 대비만 잘한다면 펑크는 거의 나지가 않거든요. 보면은요, 펑크 나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안 나는데. 이 말을 달리 보면은요, 그분은 펑크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재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원인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펑크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로드 자전거가 아니고 그래블 자전거입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까지 로드 자전거를 9년간 탔어요. 그러니까 그래블 자전거로 무슨 로드 자전거 펑크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로드 자전거 펑크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얇은 타이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펑크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이 도로에 오물질, 뭐 핀이라든지 나사못이라든지 이래 밟아서 직접적으로 구멍이 나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한 경우는 이 휠의 끝부분 있죠. 이 부분을 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턱을 탁 치게 되면은 이게 이 림하고 붙이면서 이게 타이어가 씹혀요. 그러면 타이어는 버티지만 안에 튜브는 찝힌다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여기 이 두 군데에 손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흠집이 난 게 꼭 뱀이 물린 자국 같아 그래가지고 스네이크 바이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경우가 지금 두 번째 케이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사못을 밟아도 라이딩이 불가능할 정도 바람이 확 빠지진 않아요. 서서히 빠져요. 버티거든요. 나사못을 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날 라이딩에 그다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스나이트 바이트는 그렇게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고 쑥 빠져요. 튜브가 찍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드 자전거가 펑크가 잘 난다는 말은요, 이 순전히 스네이크 바이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펑크의 원인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방하는 라이딩 스킬을 익혀야 하잖아요. 근데 또 펑크 잘 나는 분들의 이 행동 유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펑크 잘 나는 분들은 대부분이요, 자전거에 앉아서 정적으로 라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얌전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펑크가 안 나는 분들은요, 이 안장에 거의 이 궁둥이를 얹지 않습니다. 원래 로드 자전거는 이 안장에 체중을 실지 않거든요. 산악 자전거는 더더욱 그렇지만 로드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로드 자전거도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체중을 실게 되면 안장통 때문에 일단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정적인 사람은 펑크가 잘 나고 이렇게 동적인 사람은 펑크가 잘 안 나냐? 그분들은 도로 스캔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요철이 있으면은 체중을 들어야지, 체중을 위로 솟구쳐야지 그 요철로 오는 이물질이나 그런 걸로 올라오는 충격을 몸에서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의 충격을 경감시켜주고, 하중이 줄어드니까 자전거가 충격을 덜 받겠죠. 그러니까 라이더도 보호하고 자전거도 보호하는 그게 라이딩 스킬인 거죠. 스킬이기보다는 이거는 기본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네이트 바이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만약에 보도 인도 턱이 살짝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데는 순간적으로 이 체중을 뒤로 옮겨요. 그러면 여기가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공기압이 다소 부족하더라도요, 그게 씹힐 정도로 텅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여기서 체중이 온전히 가 있으면 이게 더 짓눌려 가지고 스네이트 바이트가 나겠죠. 로드 자전거는 워낙 노면의 요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도로 스캔은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체중 이동에 대한 요령이 없는 분들이 주로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라이딩 나가기 전에 공기압 체크를 잘한다. 두 번째로 도로 스캔을 잘한다. 세 번째로 도로 스캔한 것을 몸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통과하면 스네이트 바이크가 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못을 보면 피해서 가듯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게 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체중이 뒤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유연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몸에 오는 충격도 덜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자전거 좀 타시다 보면 익혀지는데, 클릿 쓰시면 두 발 다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요, 앞바퀴만 든다고 생각해요. 든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준다는 거, 탁 치켜 세워준다는 거,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뒷바퀴는 스네이크 바이트에서 거의 자유롭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앞바퀴가 이미 그걸 받았어. 그래서 충분히 감속한 상태에서 이 뒷바퀴는 요철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딩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라이딩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향도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라이딩을 이렇게 얌전하게 하면은요, 내 몸도 얌전해집니다. 민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적으로 해야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이런 안장통도 예방하고 펑크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동적으로 라이딩을 하면은요, 순발력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려면은 이 늦어요. 반응 속도 자체가.